많은 축구 팬들이 이용하는 해외 매체에서 아시안컵 베스트 11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한국 선수 3명이 베스트 11에 들어갔으며 일본은 단 한 명도 그 안에 랭크되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8강에서 떨어진 호주의 선수나 16강에 탈락한 UAE 골키퍼는 랭크되어 있어 일본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아시안컵이 시작되기 전 해외 매체에서 선정한 아시안컵 베스트 11에 일본 선수가 7명, 한국 선수는 3명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를 득점한 황희찬 선수 대신 양쪽 윙의 미투마, 쿠보 선수가 뽑혀서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한국 언론의 기사와 한국 네티즌 반응들을 가져가 실컷 비웃었던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관련 내용을 당시에 봤을 때 많이 화가 났었는데 이렇게 통쾌한 결과가 아시안컵이 끝나고 증명되어 너무 통쾌했고 또 일본 네티즌들이 태세를 변환해서 정신 승리하는 걸 보니 너무 재미있어서 함께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아시안컵 시작 전 베스트 11에 대한 기사 내용과 그에 대한 반응을 살펴본 후 아시안컵이 끝난 후 베스트 11의 한국인은 3명 일본인은 0명이 선정된 것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달라진 반응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간절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6일 아시안컵 시작 전의 기사입니다. 일본은 7명인데 한국은 단 3명뿐. 해외 미디어 선정 아시아 베스트 11에 한국 미디어 탄식 미토마가 황희찬보다 낫다고. 엔도 미나미노 불만의 목소리도. 라는 한국 기사와 댓글 반응들을 소개하는 일본 기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재밌는 일본 팬들의 반응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결국 해외 미디어 독자적인 선정이잖아요. 이견이 있다면 한국 미디어도 자체적으로 선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선출된 멤버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시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한국의 평가 기준이 타당한지 알 수도 있는 거죠. 원래 한국 미디어가 말하는 S급 스타 선수가 3명이나 있는데 문제 없지 않나요? 해외에서의 평가니까 전력적으로 봐도 이 결과는 예상 안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나쁘지만 그렇게 자기 팀 선수의 평가를 신경 쓰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희찬도 좋은 선수지만 일본인으로서는 이토가 없는 게 더 놀랍네요. 클럽에서의 기여도도 높고 대표팀에서의 활약을 말하자면 일본 대표팀에서 탑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이름값 중심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해외 미디어가 선정한 멤버들이네요. 선수를 보는 눈이 다르니 어쩔 수 없죠. 왜 이런 일에 불평을 하는 건지 그게 더 이상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일본은 7명, 한국은 3명이니 11명 중 10명이죠. 나머지 1명은 조사하지 않았지만 피파 랭킹으로 아시아를 본다면 1위는 일본, 2위는 이란, 3위가 한국이니 만약 또 다른 1명이 이란 선수라면 한국은 2위인 이란의 3배에 선정이 되는 거니 충분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더해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축구에서 일본과 한국의 힘의 차이는 여기에 선정된 선수의 차이 이상이라고 느껴집니다. 이토 주냐가 없다고요. 최근 리그왕에서 이토 주냐가 이강인과의 격차를 보여줬어요. 경기 후에는 음바페가 상대팀의 일본인이 위협이었다고 말했죠. 엔도는 지금 궤도에 올라가고 있으니 아시아컵에 데려가지 말아요. 미토마와 토미야스는 자주 다치니 데려가지 말아요. 쿠보는 무리하게 사용될 것 같으니 데려가지 말아요. 스가라는 지금 중요한 시기이니 데려가지 말아요. 미나미노는 힘내요. 황희찬은 골 외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건 더 높은 곳에서만 허용되죠. 게다가 경쟁 상대는 손흥민이지 미토마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강인을 넣어준 것에 감사해야 하죠. 지금의 성능을 봤을 때 김민재도 이강인도 들어가는 게 이상하죠. 피파의 최신 랭킹 일본 17위, 한국 23위. 일본이 아시아 탑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일본은 한국을 특별히 보지 않는데 거기서 유난히 라이벌로 여기네요. 웃음. 이토가 빠지고 이강인이 들어간 게 문제라는 걸 한국인도 이해하라고. 진짜로. 희찬은 꾸준히 활약하는 좋은 선수지만 미토마는 임팩트 있는 공격을 해내면 손을 쓸 수 없는 선수죠. 단순히 드리블만 봐도 흥분시키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이 차이는 이름값 차이겠죠. 1년 동안 여러 일본 대표팀과 거의 패배했는데 3명도 선발되다니 대단한 일이에요. 덕분에 일본은 단 7명만 선발되었습니다. 한국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미토마가 더 낫잖아. 정말 조용히 좀 해라. 한국 분들아, 매번 따지고 들어와서 지치지 않나요? 아시아컵에서 모든 답이 나올 거예요. 자, 마지막 반응처럼 그러면 모든 답이 나온 시점에서 결과에 대한 일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선수 중 3명이 선정되었는데 이는 우승국인 카타르에서 2명이 선정된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축구의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개개인의 성적이 매우 뛰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단 한 명의 선수도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50위권 안에서도 32위의 김민재, 40위의 서령우, 41위의 이재성 선수가 랭크되어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37위의 엔도 선수만이 이름을 올려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준결승에 진출한 한국에서 3명이 선발됐습니다. 베스트 11을 선정한다면 결승 진출팀에서 각각 5명을 선정하고 나머지를 준결승의 팀에서 선정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아요. 물론 우승팀이 가장 많이 선발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8강의 팀에서 선발되려면 정말 뛰어난 선수가 아니면 선발되지 않을 겁니다. 일본 팀에서 선발되지 않은 건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이 논리가 틀린 게 호주는 8강 탈락, UAE는 16강 탈락인데 베스트 11에 선정된 선수가 있었습니다. 상위에 진출해도 선발된 인원이 적은 경우는 뛰어난 선수가 없는 대신 전술이나 밸런스로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팀에서 많이 선발됐다는 것은 중심 선수에게 의존하거나 팀 밸런스가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랭킹 상위에 위치한 나라는 그 어느 것이 드러나 패배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어디에서 몇 명이 선발되든 납득할 수 있습니다. 유럽 조 40명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신트트라이던의 전략은 작동하고 있지만 5대 리그에서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선수도 한 명도 없고 챔피언스 리그 기록도 매우 적습니다. 선수층이 두껍다고 해도 리그에서 1골, 2골을 기록한 선수들이 전방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세트플레이나 롱볼 처리는 베트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대회에서 약점이 드러났으니 앞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으로 보아 공격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선수가 적어서 일본에서 선발된 선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토미야스는 확실히 압도적인 잠재력을 발휘했지만 팀으로서는 불만족스러운 결과였고 일본 대표팀 자체가 너무 기대 이하였기 때문에 선발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미묘했지만 이강인은 확실합니다. 준결승에서 패한 팀이긴 하지만 그는 대회 MVP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본은 8강 팀이고 이강인이나 손흥민 같이 있고 없고에 따라 팀이 달라지죠. 턴오버 중인 팀에서 절대적이고 항상 풀타임으로 뛰는 선수는 없으니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이번 아시아컵이라면 출전 시간적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엔도뿐일 겁니다. 아시아컵 소파스코어 평점 2위 이강인 8.17, 3위 손흥민 7.65, 7위 황인범 7.45, 32위 김민재 7.12, 일본 최고점인 37위 엔도 7.08. 일본 사람들은 토미야스는 베스트 11이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일을 하지 않아 평가가 낮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베스트 8 탈락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베스트 16에서 탈락한 UAE의 GK는 4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이 어떻든 이것이 현실입니다. 분명 평균의 바닥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잘해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단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해외 소속 비율이나 B클럽 소속 인원수 같은 것도 좋지만 이젠 월드클래스 선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댓글을 쓰면 손흥민이 있어도 한국은 이나 폴란드가 있어도 노르웨이는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끔 나오는데 월드클래스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어려운데 없는 것은 논할 가치도 없죠. 소속 클럽 이름으로 싸우는 선수가 아니라 대표팀에서의 절대적 에이스가 필요해요. 대회 전과 변화가 없지 않나요? 약하다고 생각해주는 게 월드컵을 치르는 데는 좋을 텐데요. 아시아컵은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너무 낮았어요. 가치를 찾지 못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주간지 사건도 있었고요. 공정한 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속된 클럽팀이나 과거 타이틀 등 배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번 대회에 베스트 멤버를 선발하는 것이니까요. 이번 대회에 일본 선수 중에서 한 명이라도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일본의 아시아컵 경기 내용은 저 레벨이었으니 어쩔 수 없어요. 워스트 11 같은 게 있다면 2-3명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처참했어요. 베스트 8에서 그치고 눈에 띄는 활약을 한 주목할 만한 선수가 일본에는 없었다는 거죠.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번 대회의 최악의 감독이 누구였는지 투표로 결정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인들은 클린스만이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아시아컵에서 가장 무능했던 감독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나 그 나라의 축구협회 임원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줬으면 해요. 차분한 분석 결과네요. 일본인들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어요. 교육이 필요해요. 키도 작고 스피드도 없어. 그저 패스만 돌리고 있어요. 솔직히 일본 대표팀은 아무도 인상에 남지 않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가장 많은 3명이나 선정된 건 대단해요. 그런데 우승은 못했죠? 그 대회에서 정말 일본이 17위인지 의심스러운 경기들 뿐이었어요. 당연히 베스트 11에서 멀게 느껴지고 일본이 약했어요. 이 순위를 봐도 타당해요.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3명이나 있었다니요. 최고 4위까지 간 것을 축하드립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시세마나요? 부럽나요? 아니, 축하할 일이죠. 한국을 시샘하는 댓글인가요? 부러운 건가요? 아시안컵 전에 이와 비슷한 일본 반응들을 많이 봤었고 볼 때마다 분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선수들이 증명해주어 매우 통쾌했습니다. 한국 선수들 다시 한번 아시안컵 고생하셨습니다. 감독과 축구협회장은 꼭 바뀌길 간절히 바랍니다. 해외에 한국 축구에 관한 다양한 소식들을 모아 소개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고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